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7장, 이제 자료와 기술 통계라고 하는 이제 확률 통계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확률의 정의와 그리고 그 확률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을 수치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정의할 수 있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와 그 확률 변수의 분포, 그리고 확률 변수들의 분포에 따른 어떤 추론, 모집단에 대한 추론 등을 함께 좀 다뤄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떠한 확률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즉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랜덤 샘플링에 의해 추출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 되어야지만, 이 데이터, 이 자료의 어떤 중심값, 즉 평균값은 얼마이며, 산포도, 늘 이제 말해야하던 표준 편차나 분산, 이런 값들은 얼마나 되고, 그 값들에 의해서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중심이, 평균이 이 정도 되고,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 정도의 산포도를 갖고 분포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획득된 자료 자체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획득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표현하는 것을 어떤 기술 통계학의 이제 범주로서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추출하는 그 방법과 동시에 그 추출된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와 기술 통계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서론, 그리고 이제 자료의 유형,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표본 자료의 이제 수집 방법. 실제로 이제 모집단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추출해서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제 많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 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추출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뤄봤지만, 이제 그런 수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출하는지 그런 것도 다뤄보고요. 그리고 수리적 측도에 의한 자료의 요약. 이제 실질적으로 수리적인 측도, 어떤 평균으로 어떤 이런 자료를 요약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평균과 함께 평균에 대해서 어떤 산포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요약될 수 있는 그 수치적인 값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많이 어떻게 요약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시각화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와 기술 통계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통계적인 방법으로서 분석한다는, 즉 어떤 의미냐,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이제 모으고요, 일단. 그리고 정리하고 이로부터 알고 싶은 관심사항에 대해서 추론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고, 그 집단의 특성을 기반으로 어떤 대응을 하거나, 실제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응용 분야로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집단이 관심사 대상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고요. 그 자료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추론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즉 기술 통계학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 방법의 기본 요소는 이제 실험 혹은 관측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자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통계적 방법의 기본 요소로서 실험 혹은 관측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료가 있어야지 뭔가를 여러분 분석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관심사항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집단을 전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관심 대상으로부터 일부를 조사해요. 즉 표본을 추출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를 조사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당연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전체 집단을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추출해서 그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모집단을 추론한다. 혹은 일부 데이터만 내가 관심이 있어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제 관심 대상은 전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일부분은 너무나도 뭐 큰 에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바운더리, 영역을 준 이 전체 집단인데 그 집단을 다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추출해서 모집단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전체인데 그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이제 파퓰레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 모집단이고, 그리고 모집단에서 추출된 자료는 표본, 이제 샘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 장에서는 이제 자료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추출한 그 자료들의 유형, 그리고 모집단으로부터 자료의 추출 방법, 이렇게과 그리고 자료의 정리 및 요약, 그 뽑아진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할 것인지, 대표 특성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는 방법들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 통계의 분야이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제 나눴을 겁니다. 확률 통계학에서 어떤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 통계학, Description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오늘 함께 이러한 내용으로 다뤄볼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자료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봤을 때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모집단으로 있는데, 그런 어떤 일부를 이제 뽑아내서 확인을 하는데, 그 자료들의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여러 가지 유형대로 이제,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구간별로 자료를 뽑던, 뭐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자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양적 자료. 이제 퀀티테이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양적인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자료 자체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적 자료라고 하고요. 취하는 값에 따라 이제 연속형과 이산형, 이제 컨티뉴어스 데이터와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냐, 아니면 이산적인 데이터냐라고 하는 자료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이죠. 뭐 어떤 데이터를 뽑는데 어떤 한 반 학생의 어떤 키를 이제 데이터로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연속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뭐 주머니에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을 이제 한 주먹 이렇게 뽑았을 때 그 손에 잘 들려있는 구슬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산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산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속형은 키, 몸무게, 기계장치의 수명, 기계장치의 수명은 뭐 언제 기계가 망가질지 모르지만 그건 시간의 개념으로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형 자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데이터. 그 이산형은 자동차 한 대에서 발견되는 결함수. 결함수가 연속적일 수가 없죠. 결함이 1.5개가 있다? 그렇게 발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산적인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데이터죠. 그리고 불량품 수라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자료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에서 이산형 자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자료와는 다르게 질적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그 질적 자료라는 것은 범주형 자료라고도 하는데 그 범주형 자료에서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은 양적 자료, 되지 않느냐라면 질적 자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범주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구당 소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 뭐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느냐, 뭐 이런 개념들, 그렇게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질적 자료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질적 자료를 이제 추가로 예를 들면 이제 숫자의 개념이 없지만 편의를 위해서 질적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임의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주택 유형이 뭐 아파트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0번 그리고 뭐 단독주택의 1번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서 임의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자, 여자라고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해서 나뉜 질적 자료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남자에다가는 1번 붙이고 여자에다가는 2번 붙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수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을 1, 그리고 고교 졸업을 2, 그리고 중학교 졸업을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숫자를 임의로 부여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정량화된 개념으로서 쉽게 분류해서 뭐 이런 뭐 글씨 다 쓸 필요도 없이 숫자만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이제 명목 자료와
이제 서열 자료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적 자료가. 자, 그 명목 자료는 이제 노미널 데이터라고 해서 성별, 종교 등과 같이 단순히 분류적인 개념만 갖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명목 자료는. 질적 자료에서 명목 자료는 이러한 단순한 분류적인 개념만 갖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 분류 범주에 수치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부여된 값이 계량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1, 여자 1로 표시할 여자 2라고 이제 표현할 때 남자 1, 여자 2로 표시할 때 1과 2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분류적인 개념만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분류만 한다는 겁니다. 분류. 그냥 1은 남자, 2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만 한다 그래서 이제 명목 자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요.